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있는 파일들을 컨텐츠 전송과 또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연초나 연말이 되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이 바뀌고 또는 제가 온라인에서 그 기관의 어떤 지수잇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일단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계정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삭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내에 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백업할 수 있을까.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컨텐츠 전송이라는 거고요. 컨텐츠 전송은 먼저 컨텐츠 전송 이따 이제 보겠지만요, 콘텐츠 전송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더 이상 이 계정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계정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정 메일로 메일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테이크아웃이라는 건데요.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테이크아웃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위에 것은 그대로 메일로 전송하는 느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진행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정확히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계정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의 일부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단순한 방법은요, 이 폴더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은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파일들이 다운이 되죠. 다운로드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 자,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만 크롬 브라우저로 다운로드를 할 때는 다운로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면 다운로드가 제대로 잘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이 몇 개 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 단일 파일을 이렇게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이 파일 하나에 대해서만 다운로드가 돼요. 지정된 경로로. 그런데 전체를 블록 잡게 되면 압축 파일로 무조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용량, 받을 용량이 너무 클 경우는요, 자동으로 분할 압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이 안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파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는 서버 드라이브 내에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한 것들이고, 그 외에도 이 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이제 백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말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까 했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 구글 프로필 버튼을 누르면 여기 계정 관리라고 나옵니다. 이 계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관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총 6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및 맞춤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걸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컨텐츠 전송이라고 나와 있고, 쭉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테이크아웃은요, 바로 이렇게 데이터 맞춤 설정 내리다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 다운로드 또는 삭제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다른 계정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데이터 4번을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것들을 다 저장할 것인가. 자, 구글 계정에 있는 컨텐츠 사본을 내보내어 컨텐츠를 백업하거나 구글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죠. 사실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두 선택 해제를 누르고,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구매 예약은 여러 형식, 기존 사이트 도구는 여러 형식, 이렇게 나와 있고, 뉴스는 텍스트 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리마인더는 HTML 그 형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거를 일단 해볼게요. 다 모두 해제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것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및 컴퓨터에 저장된 내 소유의 파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여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형식을 누르면 이렇게 문서는 구글 독스,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또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문서입니다. 이걸로 저장하겠다는 거고, 드로잉은 JPG, 프레젠테이션은 PPTX, 스프레드시트는 XLSX라고 좀 되어 있죠. 자, 확인을 눌러 봅니다.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고급 설정을 눌러보면 추가 파일, 이름이 지정되고 게시 및 업로드된 버전을 포함한다, 파일 및 폴더에 관한 추가 정보도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저장할 파일들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드라이브 데이터 포함됨 이라는 걸 또 한번 눌러보면,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이 내보내기 포함할 드라이브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파일 및 폴더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제 해서 내려보면 다음 단계가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모든 데이터를 네 가지 형태로 해당하는 파일 확장자로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나왔어요. 파일 형식은 대상 위치는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송 방법 어떻게 할래? 이메일을 통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할 것이냐. 아까 제가 테이크아웃은 약간 다운로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누르면 드라이브에 그냥 추가할 것이냐, 드롭박스에 추가할 거냐, 원드라이브에 추가할 거냐, 박스에 추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 링크 전송을 하면요, 요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운로드 링크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포함된 메일 그 이메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외장하드나 이제 컴퓨터 이런데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드라이브 추가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백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롭박스나 원드라이브는 이제 MS에서 만든 어떤 이 다른 이제 서버 드라이브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행 빈도는 한 번만 내보내기, 1년간 2개월마다 내보내기, 이렇게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 그래서 이런 빈도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고, 뭔가 이제 약간 변동이 포함되거나 용량이 너무 크거나 할 경우에 1년간 2개월마다 6번을 내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형식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다운로드 받으면 압축돼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일 형식 및 크기는 zip 확장자로 압축해야겠다라는 얘기고, 이 크기를 초과하면 여러 파일로 분할됩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크기를 벗어나면 여기 4기가다 그럼 2개의 파일로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어떤 걸로 할 거냐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포함될 데이터 선택했던 걸 다시 이렇게 또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이메일 통해 다운로드 링크 전송 눌러볼게요. 요 내보내기 생성 이렇게 누르면, 자, 4번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용량이 많고 뭐 이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잠시 기다리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제 구글 드라이브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지만, 아까 드라이브에서 파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제 블록 잡아서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되면요, 여기 내보내기 드라이브는 252.9메가다 생성일은 오늘 날짜가 나오고요, 사용 가능 기한은 딱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이 이렇게 생기죠. 요 내용이 이제 드라이브 내용을 저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죠. 계정을 입력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 눌렀을 때 이 밑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역시 중지.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받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중지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이제 프로필을 눌러서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구글 계정 들어가면 여기 데이터 및 맞춤 설정 눌러서 아까 데이터 다운로드 있죠? 이걸 누르면요, 최신에 내보냈던 2월 4일에 드라이브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다운로드 다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까 2월 11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다운로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관리 누르면요, 아까 그 마지막에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테이크아웃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 관리를 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새로 이제 뭐 다시 여기 보면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했을 때 그냥 드라이브에 추가라고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4번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파일이 드라이브에 추가되며 파일 위치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저장 용량 계산에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요거를, 자, 드라이브에 추가라고 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내보내기 진행 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글에서 드라이브에 파일 4번 생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 나오고, 이것도 잠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까는 이메일을 통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다운로드 버튼으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거잖아요. 이번엔 드라이브 추가에 대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잠시 기다렸다가,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드라이브 그 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드라이브에서 열기라고 버튼이 생겨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테이크아웃 하면서 날짜가 나오죠. 날짜하고 파일의 일련의 어떤 자동 파일명이 생성이 되는데, 드라이브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이 테이크아웃에 들어가면 이 다운로드 받는 그 파일이 생깁니다. 즉
아까 눌렀을 때 바로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테이크아웃에서 그 계정에서 여기 보면 데이터 다운로드, 이게 테이크아웃인데 눌렀을 때 어떤 파일, 어떤 영역을 저장할지 다음 단계를 누른 다음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 링크 전송은 방금 얘기했듯이 버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버튼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블록 잡고 다운로드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드라이브 추가는 드라이브에 그 다운로드 전체 파일을 압축해서 다운로드 받게끔 드라이브에 그 파일, 압축 파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 파일들의 압축된 것이 드라이브의 용량으로 잡힌다, 차지한다 라고 했던 게 이렇게 테이크아웃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테이크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테이크아웃 말고요, 다시 이제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데이터 및 맞춤 설정 누르면 컨텐츠 전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컨텐츠 전송을 한번 눌러 볼게요. 컨텐츠 전송을 누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전송된 콘텐츠를 받을 계정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전송받을, 이렇게 전송받을 계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전송이라고 되어 있죠. 코드 전송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디, 요 계정 이메일에서 확인 코드를 찾아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해당 전송할 그 계정에서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일로 그 인증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확인 코드 받기라고 메일이 도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코드 받기 버튼을 누르면요, 그 테이크아웃 할 확인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입력을 하면 확인이라고 눌렀을 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전송할 거냐라고 이제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요 계정에서 이 계정으로 전송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어떤 제품들, 어떤 것을 복사해서 보내겠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 내의 어떤 파일이랑 이제 지메일의 어떤 전체 내용을 이제 보관할 텐데, 이제 전송 시작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 계정을 한 번 더 맞는지, 본인 확실히 데이터가 나가는 거니까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로 마지막 다시 한번 점검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을 누르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컨텐츠 이동이란 말이 설정 완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정으로 복사 및 전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송이 완료되려면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클수록 크겠죠. 완료되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은 컨텐츠 전송 같은 경우는 바로 도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바로 이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있고요. 자, 받은 편지함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메일이 두 가지가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구글 데이터 보관 파일 만들기 요청이 접수되어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계정 액세스 시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활동 확인을 일단 하게끔 하죠. 자, 그리고 일단 그것도 그렇고요. 자, 여기 다음 거에 여기 내 계정 내 데이터 라고 나오면서 2021년 2월 4일에 이 내보내기 했던 것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죠.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라이브 보기를 눌러보면요, 일단 드라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드라이브로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요, 폴더가 생겨 있어요. 나한테 보냈던 계정과 보낸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죠. 이렇게 두 번 클릭하면요,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생겨 있고,
이 테이크아웃을 압축 파일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제 사실은 어떤 걸까요? 테이크아웃이나 컨텐츠 전송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보내기, 즉 다운로드 방식으로 하는 테이크아웃은 다운로드 링크를 드라이브에 추가하거나 또는 직접 제공을 해서 파일을 내가 백업을 PC나 외장하드에 할 수 있게 이제 제공하는 거고, 이 컨텐츠 전송은 그런 어떤 내가 필요한 옮겨갈 계정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내가 다운받아서 다시 업로드하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어떤 것이 나을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다양한 그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다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단순한 뭐 PPTX라는 PPT 슬라이드의 어떤 확장명, 파일 확장명, 그리고 뭐 그 그림 파일은 JPG, 이런 것들이 아닌 굉장히 독특한 파일들이 또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보존해서 백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원하는 계정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오늘 테이크아웃과 컨텐츠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이나 연초, 어쨌든 인사이동이 있을 시기, 그리고 데이터를 어쨌든 백업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나의 데이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숙지하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면서 내 데이터를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